아무것도 몰랐던 나에게 이 영상을 건네주면서 이런 것들을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말은 미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뭉치 인사해.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뭔가 브이로그 찍으면서 찍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갈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 마라. 아이패드 먼저 붙이고 요즘에 주름 방지에 조금 진심입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그동안 유튜브랑 인스타를 통해서 제 운동 여정을 되게 길게 나눠왔었잖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들, 느꼈던 것들을 좀 제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랑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의 이제 과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5년? 6년? 5, 6년 정도 헬스를 꾸준하게 해왔고 운동 시작하기 전에 제가 47kg였거든요. 근데 완전 그 건강한 47kg가 아니라 진짜 빼빼 마른 근육이 하나도 없는 그런 47kg였단 말이에요. 47kg를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쭉 그 레인지를 유지를 하고 왔었어요. 고등학교 때 되게 그런 거에 예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그때 당시에 그 덴마크 다이어트가 되게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47kg에서 43kg까지 뺐어요, 제가. 대박이잖아요. 정말 진짜 막 해골 같았었어, 그때는. 근데 그 해골 같았었는데도 막 모자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좀 eating disorder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요요가 와서 10kg가 쪘어요. 53kg를 찌고 대학교 때 또 빼서 47kg를 계속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냥 살이 안 찌는 체중인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다이어트 강박이 있었었구나를 좀 이제 자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운동에 눈을 뜨고 대회도 나가보고 하면서 지금은 제 기준에서 제일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는 유지어터? 입니다. 근데 운동을 시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갔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엄청 극한으로 살도 빼보고 또 벌크도 해보고 하면서 강박도 생겼다가 제 나름의 이제 시련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좀 저만의 깨달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거를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면 좀더 건강한 삶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조금 더 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지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한 번쯤 방향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시작할까요? 뭉치야, 내려갈래? 너무 웃긴 게 그냥 이러고 있어. 내가 좋은가 봐, 얘. 화장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나 지금 너무 쌩얼이야. 선크림. 제가 빠져있는 이 제품 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게 제가 한국어로 정확히 이 말의 그 감성을 담을 수가 없어서 영어로 하자면 Progress is not linear. 발전은 직선이 아니다? 모르겠다. 자,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 진짜 맨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요. 처음이 제일 스파크가 뛴단 말이에요. 뭘 하든 다이어트를 하든 벌크를 하든 맨 처음이 제일 효과가 빨리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던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고 갑자기 식단을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인 것 같기도 하고 막 나 이러다가 막 너무 많이 막 몸짱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뭐가 오냐? 정체기가 옵니다. 분명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몸이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진짜 의욕이 완전 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에 빠져요.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더 극단적으로 해야 되나? 하지만 몸의 변화는 그렇게 직선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주식도 일직선으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다이어트, 벌크 이런 거에 프로그레스도 똑같아요. 계속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다고요. 왜냐면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더 complicated 하기 때문에 수분량, 컨디션, 호르몬, 특히 여자분들 이제 생리주기 이런 것들에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하고 같은 식단을 해도 어떤 날은 더 좋아 보이고 어떤 날은 오히려 더 나빠 보일 수 있다. 그거를 꼭 알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느라 화장을 못해요. 자, 두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모든 몸은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유전적으로 진짜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근육이 잘 붙는 체형도 있고 물론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도 있어요. 그냥 태생적으로. 근데 이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의 몸이 다르기에 내가 원하는 워너비의 몸, 내가 되고 싶은 몸매 그게 현실적으로다가 내 몸에는
불가능한 몸매일 수도 있다. 너 지금 네 발바닥에 파데 붙인 거야? 오 마이 갓. 왜냐면 몸은 이미 타고난 골격과 체형이 있기 때문에 뼈대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운동으로서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진짜 피지컬은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불가능한 것을 보고 불가능한 것을 원하면 내가 그냥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거를 운동을 하면서 배웠거든요. 저는 진짜 허리 얇고 그 개미 허리 있잖아요. 그런 몸이 완전 제 워너비예요. 근데 그거 알죠? 그 허리 공간 자체가 되게 짧은 사람들. 그게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극한으로 살을 빼본 결과 아무리 극한으로 살을 빼도 나는 그 허리가 안 나오더라. 그냥 통짜로 빠지더라.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직접 내 몸으로 마주하고 보니까 포기가 돼요. 아,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몸으로 뭐가 가능한지 현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건 살짝 사이드 토크긴 한데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 받으려고 롤모델, 워너비 몸매 이런 거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정할 때 그냥 내가 봤을 때 예쁜 몸 말고 나랑 비슷한 체형 인 롤모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진짜 좋은 말을 인스타에서 봤는데 여러분한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제가 스토리에도 올린 적 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을 강아지로 표현을 하자면 난 웰시코기로 태어났어. 근데 내가 그레이하운드가 되고 싶대. 그래서 살을 겁나 빼. 그럼 제가 그레이하운드가 됩니까? 아니요. 웰시코기가 살을 뺀다고 그레이하운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엄청 못생기고 죽을 것 같이 마른 웰시코기가 된다 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잊지 마세요. 웰시코기는 웰시코기만의 예쁨을 찾아야 된다. 웰시코기는 그레이하운드가 될 수 없다. 나는 허이알비 될 수 없다. 갈비뼈를 빼지 않는 이상. 제 최애 블러쉬입니다. 그리고 SNS에 올라오는 몸들의 너무 내 몸을 비교하지 말기. 저도 예전에는 막 이제 운동 처음 시작하고 할 때 정말 그 SNS에 너무 몸 예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자극을 받는 걸 넘어서서 막 비교되고 막 위축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동 관련해서 많이 올려봤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이제 영상에 올라오는 몸들은 긴 영상 클립에서 제일 예쁘게 나온 제일 예쁜 각도에서 찍은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나의 이제 내가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접혀 있는 그런 몸과 비교를 하면 끝이 없다.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기술력이 좋아서 몸 보정도 너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SNS에 올라오는 그런 완벽한 몸에 너무 기준을 두지 말자. 그리고 다음은 몸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예전에 몸무게를 딱 매일 아침 쟀어요. 그걸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몸무게는 정말 내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가 아닌 거야. 왜냐면 몸무게에는 어제 먹은 음식, 어제 마신 물량, 붓기 그런 것들이 다 매일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진짜 모닝푸프를 진짜 미친 듯이 많이 해가지고 막 몇백 그램 더 빠졌어. 근데 오늘은 모닝푸프를 시원하게 못했어.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닝푸프 하나로도 바뀌는 나의 몸무게를 가지고 오늘 살이 더 쪘네. 오늘은 많이 안 빠졌네. 이렇게 기준을 잡아버리기에는 너무 기준점이 좋지 않다. 근데 저는 몸무게로 재서 매일 트래킹하는 게 편하던데요? 하면 very good.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몸무게에 많은 거를 의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그랬듯이. 그래서 그거에 몸무게에 집착하다 보면은 내 지금 몸 상태, 컨디션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에 내 상태를 끼워 맞춰버려. 그래서 저는 지금 몸무게를 거의 재지 않고 그냥 체크업용으로 몇 주에 한 번씩 잽니다. 그게 훨씬 정확해요. 왜냐면 오버all 트렌드를 봐야지 그 매일 하나의 이렇게 플럭슈에이트 되는 데이터를 보는 게 별로 도움은 안 된다. 원래 그래서 주식도 매일 들어가지 말라고. 그거랑 똑같아. 저도 제가 48kg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53? 2kg까지 벌크를 했어요. 대회 준비할 때. 그러고 나서 몸무게를 싹 뺐죠. 정확히 몇 킬로까지 뺐는지를 모르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쟀었던 몸무게가 49kg였거든요. 근데 그 49kg가 나 예전에 47kg 했을 때보다 몸이 훨씬 예뻤어. 진짜. 그리고 체지방도 엄청 얇고 그냥 완전 근육 덩어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도 안 거예요. 몸무게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몸무게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그 모닝 푸푸 기록이다. 그리고 다음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절대 하지 마라. 이제 바프 준비하신다, 대회 준비하신다 이런 분들은 패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난 그냥 좀 살을 빼고 싶고 뭐 건강하게 살고 싶고 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극단적인 다이어트 제발 하지 마세요. 이거 룰이에요, 여러분.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극단적이게 돌아온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룰. 우리 몸은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 안 먹으면 안 찌고 먹으면 찌고가 아니야. 우리가 필요 이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럼 우리 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나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몸은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기초 대사량을 낮추고 에너지 소비 줄이고 지방 남은 거 최대한 축적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이어트를 하고 극단적으로 안 먹었을 때 살이 쫙쫙 빠지잖아요. 그거를 보면 우리 이제 착각을 해요. 다이어트가 잘 된다. 근데 그거는 지방이 아니라 뭐 지방도 좀 있겠지만 지방, 수분, 플러스 글리코겐 그리고 근손실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되면 또 몸은 최대한 내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다가 좀 더 먹었어. 그러면은 우리 몸은 더 빠르게 더 많이 저장을 한대요. 그럼 어찌 되냐? 그냥 빠졌던 살을 다시 찌는 게 아니라 더 찌기 쉬운 몸이 돼요. 왜냐면 근육은 줄어서 대사량은 감소됐지. 근데 식욕 조절은 어렵지. 그럼 이제 이전보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잘 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살이 더 잘 찌니까 또 더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다시 해. 그리고 또 더 극단적으로 살을 빼서 더 근손실이 오고 또 그러면은 다시 찌고 이게 악화가 되는 악순환이다. 진짜 무서워요. 요요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kg 뭔가 53kg밖에 안 됐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 말고 10kg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가 43부터 53까지 10kg가 쪘어요. 그것도 뭐 몇 년을 걸린 게 아니라 진짜 몇 달 사이에 47kg였다가 그거를 빼겠다고 43까지 뺐는데 요요가 53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저에게 돌아간다면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덴마크 다이어트 그딴 거 하지 마라. 운동이나 해라, 재영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된다.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좋은 음식, 좋은 지방,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운동을 한다? 그럼 몸무게가 늘어도 그게 막 지방이 느는 느낌이 아니라 몸이 좋아져. 진짜로.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 몸이 안 바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생각보다 안 드시는 것 같아요. 특히 단백질. 저도 예전에 이제 대회 준비할 때 이제 PT쌤이 벌크 해야 되니까 저한테 1900칼로리를 하루에 매일 먹으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몸이 생각보다 그 프로그레스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PT쌤이 저한테 정말 잘 먹고 있는 거 맞냐? 라고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제 네, 잘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저도 모르게 은근 좀 양을 좀 줄이거나 좀 덜 먹거나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무서웠던 거지, 살이 찔까봐. 그래서 생각보다 운동을 만약에 내가 하고 몸을 만들고 있다면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단백질도 대충 기준을 잡으면 제가 지금 52kg거든요. 그거에 1.6에서 2배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소 100g은 먹는 것 같아요. 요즘엔. 예전에 더 먹었었어요. 막 130g? 막 이렇게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한 100g 정도 먹는 것 같고 여러분도 단백질을 몇 끼니 좀 챙겨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이 커진다 라는 말은 믿지 마. 보통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면 아주 큰 착각을 합니다. 운동을 처음 하기 시작하면은 막 뭉치잖아요, 근육이. 그리고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근육이 생긴 줄 알아. 근데 그거는 근육이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있던 근육이 그냥 뭉친 겁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좀 하고 그 부위가 딱딱해지고 이제 뭉치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나는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진짜 너무 근육이 없어서 그 정상 범위까지 올라오려고 근육이 좀 처음에는 쉽게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우리가 오락부락해지는 몸을 만드는 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락부락해질까봐 걱정이 돼서 무겁게 무게를 안 든다.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다. 저도 그 착각을 해서 이제 운동을 제대로 하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렸죠. 맨날 러닝머신만 탔었으니까. 그렇게 근육은 쉽게 붙지 않아.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식단을 뭐 매일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만 먹으면서 반년을 살 거다. 안 돼.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지쳐. 내가 지치면 포기해요. 근데 이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쭉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운동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냥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반짝하고 힘이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현생을 살아가야 되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벽함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포기를 하고 만다. 차라리 그냥 하루에 한 끼는 식단을 하겠다. 그리고 한 끼는 일반식을 먹겠다. 그리고 운동은 뭐 일주일에 4번을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것만 해도 되게 커요. 나의 일상과 운동의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지 진짜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밸런스를 못 찾고 막 나는 여기에 올인을 해버리겠어 하면 이제 번아웃이 옵니다. 번아웃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놔버리니까. 나 지금 마스카라를 너무 하고 싶은데 마스카라가 사라져서 마스카라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정말 열심히 올인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반짝하고 끝내고 싶지 않으면 내 인생과 운동과의 밸런스를 잘 찾아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건 저도 예전에 정말 착각했던 건데 땀이 많이 나야 운동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그만큼 더 열심히 했다라는 뜻인 것 같아서. 근데 사실 그 땀의 양과 운동 효과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땀은 이제 운동을 하면 열이 올라가니까 그 열을 낮춰주려고 우리 몸에서 배출을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지 지방이 타는 게 절대 아닙니다. 99%가 수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운동을 한다는 게 운동 강도가 높아서 그 심박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땀이 날 수 있는 거니까 뭐 연관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땀복 이런 거 있잖아요. 땀복은 수분을 날리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만 땀을 억지로 더 많이 낸다고 해서 체지방이 더 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괴롭게 운동을 하면 운동 수행 능력만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막 땀을 막 엄청나게 막 흘리면서 하는 게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땀이 잘 나는 체질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는 뭐 운동을 내가 너무 약하게 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땀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건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를 높여서 땀이 평소보다 더 난다. 그러면 very good. 하지만 그 땀을 내기 위해 억지로 뭘 더 할 필요는 없다. 뭉치가 찡찡대서 또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은 휴식을 두려워하지 말자. 저도 예전에 했던 고민이고 가끔 여자분들이 그렇게 DM으로 많이 물어봐 주세요. 생리 주기 때 운동을 쉬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불편하다. 아니면은 몇 주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운동을 못 했는데 근손실이 온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놔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해주시는데 몸이 발전하는 때는 사실 휴식할 때 몸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몸이 꼭 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휴식이라는 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이 휴식을 취하고 영양분을 공급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만들어 놓은 몸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천천히 차근차근 만든 몸이 중요한 겁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만든 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 2주 정도 쉬었다고 해서 근손실이 오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근손실은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주 이상 아무 자극 없이 근육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부터 점진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 2주 이하의 휴식 가지고는 근육량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리 주기 때문에 뭐 몸이 힘들면 그냥 쉬세요. 잠시 내가 쉬어가는 타이밍이어서 일주일 정도 운동을 못 갔다. 그냥 쉬세요. 여행 갔다. 그냥 쉬세요. It's okay. 제가 말했잖아요. 완벽한 것보단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 사실 제가 다 적어놓은 거는 진짜 엄청 많은데 이거 얘기하면 진짜 몇 시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공부를 하자. 요즘에는 온라인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노력이 필요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이어트나 이런
운동의 강박? 가장 큰 원인이 정보와 이해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봤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뭐 운동을 한다 하면 잘 모르니까 그냥 유행하는 거 해보고, 뭐 제가 덴마크 다이어트를 해봤듯이 그냥 이거 하면 일주일에 뭐 3kg 빠진대요. 해보고, 뭐 매일 이렇게만 드세요. 해보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들 하니까. 그냥 유행하는 다이어트라는 말만 믿고 그냥 섣불리 자극적이고 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따라 하다 보면 그거는 다이어트 강박증의 좀 지름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스위치 온 다이어트 막 이런 거.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당연히 하루에 프로틴 쉐이크 3잔을 마시는데 살이 안 빠지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진대 해봐야지 라는 것보다 왜 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살이 빠진다는 거지? 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좀 더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몸매를 가꾸고 유지를 하는 거는 사실 평생 해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해야 돼. 누가 해주지 않아. 그럼 내가 스스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만의 지식을 쌓아야 된다. 내가 평소 먹는 음식에는 어떤 성분들이 있고 어떤 칼로리, 어떤 탄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뭐 그런 거를 맨날 강박적으로 알고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는 거와 아예 모르는 거의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내가 접하는 빠른 정보들에 질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져보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저 한 2시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중에 몇 가지나 살아남을 것인지 엄청 잘라낼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영상은 정말 도움이 누군가에겐 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나에게 이 영상을 건네주면서 이런 것들을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더 좋은 생각할 기회 그리고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해요. 진짜 너무 웃긴 게 화장을 끝내질 않았어. 입술도 안 바르고 영상을 끝냈어.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뭔가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I'll look at you and say 나를 봐봐 in my craze 조금 더 망설이지 마